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이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네, 올 한 해 위클리벳을 함께하면서 참 좋은 소식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여전히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면 네. 유기동물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 맞습니다. 유기동물 통계를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데 2018년에 오히려 숫자가 늘어서 12만 1,077마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었죠. 네, 이 부분 진짜 안타까운데요. 사실 그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네. 위클리벳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보호소로 가잖아요. 맞습니다. 이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우리가 동물보호센터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요. 네. 거기 간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거기서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경우가 절반이 안 돼요. 네. 나머지 절반은 자연사되거나 안락사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한때는요, 그러니까 안락사 되는 기간이 뭐 2주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안락사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새로운 조사가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현재 298개가 있는데요. 네. 동물자유연대가 이 중에 222곳을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근데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안락사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자연사율이 점점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는 특징이 발견됐습니다. 이거는 네. 저 얼핏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자유연대는 아예 안락사가 자연사로 대체가 됐다라고 하고 원인을 분석을 해봤는데 평균은 자연사율 평균이 23.9%가 나왔는데 네. 어떤 한 보호센터는 83.5%가 나온 거예요. 유기동물 대부분이 자연사되는 거죠. 반면에 어떤 곳은 3.1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사율 차이가 난 이유를 봤더니 네. 높게 나온 것은 입소동물에 대한 어떤 기본 검사, 응급치료, 건강관리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 낮게 나온 것은 질병 상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했다. 그래서 자연사율과 동물 치료의 상관관계가 발견됐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진짜 격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사실 귀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네. 근데 분명히 앞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사설보호소 조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설보호소는 저희가 워낙 열악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 다들 알고 계실 네. 거지만 그래도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곳은 좀 상황이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222곳을 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유기동물이 들어올 때 신체 검사를 안 하는 곳이 44곳, 키트 검사 안 하는 곳이 101곳, 엑스레이 검사 안 하는 곳이 201곳, 혈액 검사 안 하는 곳이 191곳, 소변 검사 안 하는 곳이 199곳이었거든요. 이 뭐 거의 관리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입소할 때 신체 검사, 키트 검사가 안 되니까 질병이나 상해가 뭐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동물의 고통을 받고 이게 자연사로 이어진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었죠. 그러면은 지자체랑 사설보호소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잖아요. 그러면 입소할 때 검사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들어온 다음부터는 좀 질병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는 곳이 32.4%밖에 안 되고요. 심장사상충 예방을 하는 곳은 단 42곳, 18.9%밖에 안 됐습니다. 왜 어떤 곳은 하고 어떤 곳은 안 하고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다 보니까 이제 예산에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네. 사실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보면은 검사와 치료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예산이 그래도 조금 넉넉해서 이제 좀 그런 검사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마냥 예산을 좀 많이 늘려주세요라고만 말씀을 드릴 수는 쉽지 없잖아요. 않죠. 사실은 예산이 이미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2018년 기준으로 298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투입된 예산이 200억 4천만 원입니다. 근데 2016년에는 이게 115억이었어요. 거의 절반이었거든요. 2017년에는 155억. 그러니까 매년 40억, 50억씩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을 더 늘려주세요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298개 중에 또 직영도 10%밖에 안 되거든요. 네. 31개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왜 이제 좀 관리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선 직영의 숫자도 네. 늘려야 되지만, 관리 위탁하는 곳의 관리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사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반려인 분들은 아직까지도 동물에 관련된 세금은 그래도 투입되는 게 조금 적은 것 같다. 아쉬운 부분 많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비반려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낸 세금이 그럼요. 난 동물을 키우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럼요. 동물한테 쓰인다.
이거에 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면 예산을 팍 투입해가지고 모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직영으로 바꿔서 관리하면은 뭐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래서 지금 뭐 방송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건 뭐 한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짜 본인이 기르고 있는 동물 반드시 등록칩 박으셔가지고 네.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 잘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동물 키우기 참 쉬운 네. 사회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 동물 한번 키워볼까 이러면 정말 쉽게 살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동물 키우는 게 어려운 사회로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년쯤 또는 내후년쯤 유기동물 수가 확 줄었는데요 라는 얘기를 기적처럼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오늘로써 2019년 위클리벳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네, 올 한 해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2020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뛰는 위클리벳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